자, 마지막. 자, 마지막은 또 좀 재밌게 우리가 또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냉동 오일이 하서 어떤 역할을 하냐. 그 다음에 컴프레셔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 다음에 냉동 오일이 어떻게 흘러가냐. 그쵸? 가스도 어떻게 흘러가냐. 그 다음에 냉동 오일이 점성과 이런 뭐 간단하게, 그 다음에 왜 성능 제가 또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양한 성능에 대한 첨가제들이 있는데 그 첨가제에 대한 사용법, 그 다음에 요즘 또 유튜브에서 이런 특정나게 내가 감기도 목감기약이 있으면 목감기약을 먹어야 되고, 기침감기가 걸렸으면 기침감기약을 먹어야 되고, 그쵸? 코감기약을 먹어야 되는데 올인원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무조건 좋다는 거. 그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그렇죠. 그냥 하는 거죠. 뭐 앞에 다 했으니까 뭐 추론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뭐. 네. 일단 먼저 제품을 만지기 전에 에어컨이 고장나는 원리를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았어요. 네. 에어컨 자체는 냉동오일 자체는 이제 그 중성 제품입니다. 냉동오일 자체는 중성이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흔하게 쓰는 134A 가스 같은 경우가 염소나 불소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어컨 시스템이 가동 시간이 예를 들면 차량으로 따지면 신차가 출고되고 2에서 3년 사이면 보통 에어컨 시스템 안에 아까 그 드라이어 필터라고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 이미 그 필터 안에 수분을 담아두고 있을 만큼은 다 담아두고 오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에어컨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을 가동할 때 밖에서 만지면 이런 에어컨 관들이 이렇게 수분이 맺혀서 차갑게 이제 저압관이 변하는데요. 이 관 바깥쪽만 그러는 건 아니고 이 관 안쪽도 그렇게 이제 수분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분이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어 필터가 수분을 잡아주는 보통 겉에야 그렇지만 안에 수분은 네. 봉합되어 있지만은 안에 있는 그 공기에 대한 걸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들어가진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 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연 발생을 수분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기화되고 이제 냉각되고 다시 온도 차이가 저압하고 고압을 순환하는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수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수분을 잡아주는 게 아까 보여주셨던 드라이어 필터고, 그 필터가 수명 주기가 길어야 3년을 못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필터의 용량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 구슬 알갱이들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한계가 오버돼 버렸기 때문에 그 수분이 에어컨 시스템 전체로 이렇게 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냉동 오일 자체, 폐냉동 오일 자체,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오일 자체가 산성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산성화되면 이 산성화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많은 부품들의 이 부식을 발생시키는 거고, 이 부식은 주로 작동하지 않는 시기, 겨울이나 봄에 주로 발생을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게 산성화가 부식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와닿는 게 콘덴서가 빵꾸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콘덴서가 가장 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정용으로 말하면 실외기라 그러죠. 앞에 이제 라디에이터 앞에 쪽에. 그래서 맨날 보면 SM들 보면 여기 났어요, 뭐 젖어 있으면 카센다고 이거 갈아야 돼요, 맨날 손가락 지나는 게 그건데.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에바나 콘덴서가 아주 얇기 때문에 그쪽이 크랙이 가기가 쉬운데, 에바는 대시보드 안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콘덴서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돌이 튀어서 뭐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알루미늄 부분의 약한 부분은 돌이 튀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부에서 발생한 부식이 가장 얇고 약한 쪽을 밀고 나와서 터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총 가지를 한번,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안에 있는 오일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드라이 필터 수분 하는데 한꺼번에 또 내가 만약에 이제 또 하면 헷갈리실까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거를 한번 넣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일단 고전에 저 요 얘기를 먼저 하나만 네, 설명을 드릴게요. 맞아요. 준비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서비스 센터에 내 차가 시원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들어가 보면
가스를 제일 먼저 빼봅니다. 그렇죠. 가스를 빼보면 500 들어가 있는 차에 400밖에 안 들어가 있네요. 350밖에 안 들어가 있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가스가 새네요라고 하고 뭐 서비스 센터에서 콘덴서가 터진 것 같습니다. 교환해 보시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가스가 가장 많이 새는 부분은 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거는 컴프레셔 뒤쪽에 붙는 홀인데요. 한쪽은 저압, 한쪽은 고압으로 돼서 이 단자가 체결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가스가 새는 부분은 그 체결구 안에 들어있는 바로 이 지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에어컨 저압, 고압 단자를 체결하는 체결 단자가 있고, 이건 보통 이제 에어컨 가스 충전기를 물리는 바로 그 입구죠. 그 안에 이제 요런 우리가 소위 이제 굿즈라고 표현을 하죠. 타이어 굿즈하고도 비슷한데 이렇게 작은 체크벨트가 들어갑니다. 자, 뭐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좀 헷갈리니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잘 보입니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가스가 들어가면 요거를 밀어서 요 안에가 열리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작동 원리. 이렇게. 근데 요 안에도 고무가 들어가고요. 여기도 고무가 있어요. 여기서도 셀 수 있고 여기서도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고요. 네. 에어컨 가스가 가장 많이 새는 부분은 바로 이 밸브 쪽입니다. 의외로 이쪽에서 제일 많이 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보통은 일반 차들은 상용차들이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눕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데 일반 승용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서 있죠. 하늘을 보고. 거의 서 있죠. 여기다 사실은 이제 물이 됐든 냉동물이 됐든 몇 방울을 떨어뜨려놓고 보면 사실은 여기서 이제 기포가 올라오는 차들이 보여요. 근데 가스가 새는 차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차가 입고돼서 들어오면 에어컨 가스를 보충해서 원래 들어있는 만큼을 균일하게 맞춰놓고 이쪽에 이제 오일을 넣어놓고 이걸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실은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네. 그게 이 밸브에 고무로 된 이제 실이 새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어거지로 이 부분으로 밀어내는 게 사실 가장 큽니다. 결국은 압력도 같이 이제 보고 대신 이게 또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에어컨을 어느 정도 그래도 5분 정도 10분 정도 가동한 다음에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런 조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여기서 새는데 우리 커플링 꽂고서 새는지 안 테스트 하잖아요. 안 새죠? 맨날 안 새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고 말짝. 저희가 이레콤 본사에서도 차량이 들어오면 모든 서비스를 마친 다음에 가장 마지막 하는 작업은 이쪽에 이제 보통 이제 저압 단자가 작기 때문에 저압 단자로 좀 많이 써요. 저압 단자, 고압 단자 양쪽을 다 오일을 넣어서 기포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이게 올라온다고 해서 여기를 아무리 세게 잠가준다고 안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관로 안의 상태, 부식이 많은 차들은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이걸 너무 또 세게 이 사업소에서 조이다 보면 이게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새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방편으로 써야 되는 거고 서비스가 완료됐을 때 새지 않는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먼저 드린 겁니다. 이거 멀리서 안 보이니까 또 자꾸 또 클로즈업 하는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저압 고압. 그러니까 134A 신냉면은 얘가 똑같아요. 얘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조금 구형들은 하나는 이렇게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그리고 수입차는 또 틀리고요. 아주 종류가 아주 버접합니다. 버접해. 환장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런 관로와 이렇게 정밀, 요것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 좀 앞으로 가서 볼까요, 이거? 돌려주시면. 네, 카메라 움직이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 자. 네. 요런 관로 안에 부식이 발생하고 또 그런 부식 슬러지들이 이렇게 돌리면 얘들이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밀한 곳에 박히는 겁니다. 원래 오일하고 가스만 순환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런 알루미늄 부식 물질들이 다 들어가서 박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에 고무 실들이 있는데 그 실을 이제 훼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압력이 떨어지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에어컨이 제 기능을 이제 제대로 순환을 시키는 만큼의 압력을 못 만들어내면 이제 냉이 차갑지 않은 거죠. 그렇죠. 피스는 여기도 있지만요. 네네. 앞에만 있는 것도 있어요. 자동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또 제가 또 갖고 올 테니까 보긴 하겠지만은 오일이 여기도 이제 유막도 있지만 이 안에를 잘 보세요. 이 안에요. 자, 비춰집니까? 안에 다 오일이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걸 열면 어떻게 생겼냐? 보시면 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회전을 하면은 얘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안에 보면 알루미늄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가루들이 나온다는 얘기. 그냥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마모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망가진 겁니다. 이게 지금 알루미늄을 갈아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세한 알갱이들이 이런데 이제 끼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미세한 쇠 조각들이 이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이 나왔다는 얘기는 솔직히 나올 때 컴프레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갈린 거죠. 예, 다른 데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피스톤 여기 보면 얘가 무슨 예, 그냥 코팅되어 있는 거지. 얘가 뭐 오링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오일이 압축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열을 과열을 방지시키고 이 피스톤 운동을 도와주게 되는데 그렇죠. 오일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만 오일이 오래돼서 산패되고 수분이 쌓이면 그 수분 때문에 부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뭐 이런 베어링도 들어가네요. 네. 부식을 시키고 부식을 시켜서 슬러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면 그게 다시금 피스톤의 운동을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압력을 측정하는 이 소레노이드 밸브들이 또 이 안에서 작동을 더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필터 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슬러지가 유입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오래되면 노후된 이 소레노이드 밸브, 노후된 이 밸브들을 보면 이 망에 다 슬러지가 이제 덕지덕지 붙어서 측정을 방해하죠. 솔직히 이 망보다 슬러지가 더 고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안으로 들어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되게 잦습니다. 그래서 많이 갈아요. 노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갈아주지 않으면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에어컨이 다 수리를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뭐 플러싱 한 다음에 작동을 잘 합니다. 근데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되면 얼어버리거나 혹은 작동을 스스로 멈춰버리거나 이런 센서들이 이제 오작동하는 경우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래서 노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같이 교환을 해주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회수를 한번 해서 냉동을 오일 양 상태를 꼭 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의 이 컴프레셔 타입인데요. 아까 보셨듯이 여러 개의 피스톤 구멍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두 개가 갈리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망가짐이 있어도 오일하고 가스를 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수명이 다하거나 노후되면 성능 저하는 오지만 완전히 망가져 버리지는 않는데. 자, 여기서 내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고장나는 원인 포터나 이제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컴프레셔가 열이 받으면 여기 보면 알루미늄 판이 있어요. 이 다판이 철판이 있거든요. 이런 철판들이 얘가 책밸브입니다. 한쪽 방향만 흐르게 돼 있어요. 철판들이. 그런데 얘가 하나는 고압 철판이고 하나는 저압 철판이거든요. 그런데 시작점 얘가 컴프레셔가 열이 받으면 이 철이기 때문에 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압에서 저압으로 압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고압이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다시 또 압조건이 되니까 그냥 붙어버립니다. 결국은 뭐냐? 이상 없을 때 냉동을 잘 바꾸시고 슬러지 잘 제거하시고 수리하라고 제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포터가 고장나는 원인 자꾸 제가 얘기해드려요. 근데 포터 안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편의 영상을 찍으면서 이레콤에 대한 케미컬을 소개해드린 적은 없었는데 이 고장을 예방하고
아니면 미세하게 균열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런 알루미늄 관 안에 슬러지가 붙었을 때 그 슬러지를 분해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뒤에도 사실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레콤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의 냉동 오일 관련 케미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회사고 수백 종의 에어컨 관련 케미컬이 나오는데요. 냉동 오일은 이렇게 앞서 보여준 대로 250ml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한 대분씩 작업을 할 수 있게 나오고 있고요. 한 대분을 하면 이제 조금씩 남겠죠, 양이.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병의 사이즈에 비해서 이 병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투명 용기에 되어 있고요. 이중으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레콤이 이제 유명해진 건 사실은 여기 있는 이런 첨가제 때문인데요. 제가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이 고장나게 되는 거는 에어컨 시스템 안에 수분이 발생하면서 그렇죠. 그 수분으로 인해서 케미컬과 가스가 융화되어 있는 과정 중에 산성화가 발생하고 산성화가 발생하면 부식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이레콤의 케미컬 중에서 1번은 이렇게 노 애시드 울트라라고 해서 산성화된 시스템을 중성화시키는 케미컬이 나옵니다. 이거는 보통 모든 차량들이 다 혹은 모든 에어컨 시스템이 수분을 완벽하게 다 제거할 수 있는 환경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얘를 6mm가 들어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주사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농축입니다. 이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용량 얘기해드립니다. 이르코 사님이. 장난 아니죠? 예. 6mm로 최대 6톤의 에어컨 시스템을 정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케미컬이고요. 이레콤은 이 제품 버전에 따라서 이 농축액의 농도가 달라져서 사이즈나 용기의 형태가 다른 이런 첨가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버전은 가장 마지막 버전이고 가장 강력하게 농축되어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건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특수 아답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쓰게 만들어집니다. 또 카사님은 궁금하시잖아요. 저압에다가 자 이제 연결해서 여기 바로도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플렉시블은 이게 휘거나 예를 들어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되면 여기서 바로 직결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일반 오너들도 인터넷에 팔죠? 여기 랩타고 해가지고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법 그렇게 얘기해 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1번이 산성화된 시스템을 중성화하는 게 저희 케미컬의 1번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중성화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중화를 시켜도 수분은 계속 쌓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차량들, 오일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 차량들은 불과 플러싱 서비스를 받아도 1, 2년 안에 50에서 60g 가까이가 수분이 다시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쓰는 약물이 바로 이 슈퍼드라이 울트라라는 제품입니다. 생긴 거는 앞선 제품하고 똑같이 6mm 타입의 주사제인데요. 이 슈퍼드라이 울트라라는 제품을 서비스를 받으면 수분의 분자 구조를 바꿔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분 분자를 한 번 더 코팅해서 더 이상 수분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부식에 관여하지 못하게 분자를 코팅해주는 그 화학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에어컨에서 수분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럴 때 네. 어렵게 못 교환하겠다 그러면 이런 거 한 번씩 넣어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차종 중에는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은 드라이어 필터가 콘덴서하고 일체형으로 붙어서 아예 교환이 안 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얘를 주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식에 훨씬 좀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관심이 많은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나가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여튼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쿨샷 울트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거의 이레콤이 가장 앞서가는 브랜드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에어컨 서비스 샵들에서 이게 캔 타입의 에어컨 성능 향상제라고 캔 타입으로 가스하고 같이 들어있는 충전재들을 파는 샵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팔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은 안에 들어있는 게 가스와 윤활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에어컨 관벽 안에 이미 생겨있는 슬러지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윤활제입니다. 그래서 윤활제를 가스하고 같이 넣어서 가스가 더 빨리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보통 캔 타입의 첨가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공임도 비싸고 자가정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을 직접 넣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가스를 보통 다 정량을 그 에어컨 서비스 샵에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정량을 가스를 충전하고 다시 또 넣는 거는 압력이 높아져서 결국은 에어컨이 어딘가가 터지거나 셀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쓰시는 것보다는요, 에어컨의 실질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제품 쿨샷 울트라를 쓰시는 게 답입니다. 이 제품은 이게 냉동 오일하고 수분하고 가스가 결합해서 사람의 가래처럼 이렇게 진득해져서 에어컨 관벽에 붙어있는 그 슬러지 덩어리를 최대 100을 기준으로 하면 76%까지 녹여냅니다. 결국은 녹인다는 얘기는 가스의 흐름을 빠르게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관 안에 있는 압력을 낮춰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에 에어컨을 틀었을 때 가스하고 오일하고 이 첨가제가 희석돼서 순환하면 그 관벽에 있는 슬러지를 녹여냅니다. 그래서 실제 압력을 낮춰주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압력은 콘덴샤의 열을 얼마큼 빨리 시키냐거든요. 이게 진짜. 근데 이제 이 컴프레셔가 그만큼 빨리 돌려서 저압에 대한 성능도 살리고 해서 그 시원한 게 다시 또 컴프레셔 들어가서 콘덴샤로 가게 되면 그게 또 빨라지는데 하여튼 이게 빨리 돌아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시원할 정도인 게 보통 10년, 20년 된 차들 뭐 7도에서 8도만 에어컨이 나와도 시원하다고 느끼는데 보통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느끼면 1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혹은 아침, 저녁에는 시원한데 해가 중천에 뜨면 뜨거워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제품만 바로 넣어도 되지만 한국은 플러싱 서비스가 있으니까 플러싱을 해서 기존의 폐 오일을 다 뽑아내고 예를 들면 수분까지 뽑아낼 수 있으면 수분까지 120% 내외를 만약에 깔끔하게 뽑아냈다라고 하면 새 냉동 오일을 넣고 가스를 충전하고 이 제품을 넣는 것만으로 온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1, 2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토출기 온도에서 마이너스를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형사님이 뭐냐면 솔직히 앞에서 그냥 쟀을 때입니다. 그 안에 탐침봉을 쭉 넣어서는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쟀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쭉 넣으면 더 시원합니다. 탐침봉. 그러니까 실제로 뭐 블로그를 보시든 실제 많은 시공점들이 있으니까 시공한 사례들을 자기가 사진들을 다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시거든요. 근데 2도, 3도 떨어지는 경우는 허다하고요. 2도, 3도로 굉장히 시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쿨샷 울트라라는 제품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는 유일하게 실제 관로에 있는 이 가래같이 끈적끈적거리는 폐 오일 성분을 분해해서 이 관벽을 세척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순환 속도를 빠르게 해서 원상태를 회복하게 결국은 합니다. 우리가 이제 냉동을 교환을 한다 그러면은 한 3만 킬로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만 킬로 정도 보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때도 또 이제 그러니까 얘에 대한 수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만약 보통 에어컨을 한 번도 서비스 받으신 적 없이 썼다라고 하면 얘를 넣고 한 2에서 3년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관벽이 깨끗해진 후로는 사실은 얘가 없다라고 해도 에어컨 성능이 또다시 뭐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태가 정말 안 좋고 서비스 해보시면 거의 막 우정물처럼 나오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의 효과가 많이 좋죠. 이게 뭐 우리가 좋다도 있지만은 요 부분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나머지 예를 들어 오일과 가스와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앞선 편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에어컨을 자주 안 틀고 다녀가지고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타셨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폐 오일은 깨끗하게 나와서 내 차 에어컨 성능, 내 오일이 변질이 안 됐고 좋네 하는데 막상 가스를 충전해도 안 시원한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넣고 얘를 정량을 다 안 넣고 얘가 6mm인데 한 2에서 3mm를 냉동 오일에 넣고 1차 플러싱을 해서 태오일을 빼내고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냉동 오일하고 냉동 오일에 얘를 한 2mm에서 3mm 정도를 추가해서 넣고요. 에어컨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가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플러싱을 해서 빼내면 그때는 후정물 같은 오일이 나옵니다. 관벽에 있는 슬러지를 얘가 녹여서 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8시간이 걸렸다, 6시간이 걸렸다 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폐 오일이 어떤 모드에서도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 건데 그렇게 중간중간 과정에 얘를 녹여서 희석해서 뽑아내는 용도로도 씁니다. 원래는 한 번 넣어놓으면 그냥 영구적으로 안에서 활동을 하는 성질인데 너무 관벽에 슬러지가 심할 때는 얘를 중간에 넣고 희석해서 폐 오일을 녹여내서 뽑아내는 용도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품이 이 익스트림 울트라라는 제품인데요. 이 익스트림 울트라는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답터에 연결해 놨는데 이 제품은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특별한 성질이 어떤 거냐면 미세한 균열, 그래서 가스를 넣고 뭐 한 달 혹은 2주 혹은 뭐 일주일 만에 가스가 미세하게 새는데 새는 곳이 어딘지 확인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익스트림 울트라를 주사해서 관벽에서 에어컨 가스가 계속 가동되면서 얘가 순환이 되면 공기층과 만나는 지점에 얘가 영구적인 피막을 형성합니다. 영구적인 피막을 형성해서 0.3mm 이내의 미세균열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수입차 서비스 센터에서 콘덴서 교체 판정을 받은 차량들을 구원해낸 케미컬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에어컨 누출 방지제, 에어컨 가스샘 방지제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존의 에어컨 가스를 새는 걸 막아주거나 방지하는 제품들은 다 실리콘 성분입니다. 실리콘 성분이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여기에 이렇게 이 피스톤 운동을 하는 이런 그 순환 흐름에 실리콘이 끼게 되면 사실은 얘가 이제 붙어버리게 될 수 있죠. 과열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그 실리콘 성분의 이 가스 방지, 누출 방지제를 서비스했을 때 한국에서는 그걸 그냥 넣어놓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원래 제조상은 그걸 넣어서 에어컨을 일정 시간을 가동시켜서 순환을 시키면 이 미세한 균열을 그 실리콘에 가서 다 붙겠죠. 그러면 그런 제품들은 다시 플러싱을 해서 다 빼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빼낼 수 있는 장비도 한국에 별로 없었고 제대로 빼내지도 않다 보니까 기존에 그런 제품들을 썼을 때는 컴프레셔가 다 붙어버리는 거죠. 이걸 안 빼내도 되는 거예요? 얘는 실리콘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는 그냥 물성이 만졌을 때 그냥 액체 상태잖아요. 이 알루미늄 층이나 이 재질이 쉽게 말하면 이 금속 재질인 부분하고 공기층이 만나는 부분에 0.3mm 이내 미세균열의 영구적인 피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실러 제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요거 영상이 뭐냐면 영상이 이거 이제 이 영상은요 이레콤 사장님 그 유튜브 들어가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요. 예전에 이레콤 사장님 이제 잘 주셨나 우리 것도 있나 모르겠네. 우리 것 예전 영상에도 있어요. 검색하셔서 조금 다음에 이거 시뮬레이션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세요. 여기다 올릴 수는 없어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레콤 서비스가 재밌는 게 아까 이제 가스가 새는 차들을 일반적으로 가스를 충전하거나 플러싱을 한 다음에도 다 서비스를 하고 나면 다시 이 끝에 이제 그 충전 포트에서 오일 같은 걸 떨어뜨려 보면 이제 새는 게 방울이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 쿨샷 울트라를 서비스하고 일정 한 30분이든 20분이든 가동을 시키고 만약에 가스가 많이 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울트라까지 시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얘를 다시 체크해 보면 가스까지 다 넣은 다음에요. 이제 안 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서비스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굿즈를 교환하지 않아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안 새는 이유는 이제 내부 압력을 해소시켜준다는 거죠. 저감시켜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특수 첨가제가 대표적인 게 5종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5종이 다 골고루 쓰이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이제 그 컴프레스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컴프레스 플러스라는 제품은 신차종이나 컴프레셔를 교환한 차종이나 풀 플러싱을 마친 차종에 쓰이는 제품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좋은 차량에서 미리 얘를 6mm를 주사해 줬을 때 그 고무 부분이라든가 실리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피팅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컴프레셔의 그 피막을 형성해서 컴프레셔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컴프레셔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제품은 신차를 출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포토 같은 차량들도 풀로 비싼 비용을 들여서 다 부품도 교환하고 서비스를 받았을 때 넣는 경우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건 노후 차량보다는 차량 컨디션을 새 차처럼 유지하는 그런 에어컨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산성화된 걸 중화시키고 중화되어도 수분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수분 분자를 코팅할 수 있는 슈퍼드라이 울트라가 그 다음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 슬러지가 발생한 차량에 그 에어컨의 그 폐 오일과 가스, 수분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 슬러지성 물질을 분해하는 그 쿨샷 울트라라는 제품이 실제 온도를 낮춰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미세한 균열이 있었을 때 그 금속 재질과 공기층이 만나는 부분에 영구적인 피막을 형성해서 그 균열을 막아주는 익스트림 울트라라는 제품, 이렇게 5종이 특수 첨가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게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최적. 대신 뭐냐면 금전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내가 최적을 원하고 그러면 상담하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용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첨가제는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고농축도 고농축이지만 얘는 들어갔을 때 내부의 압력이 많이 변한다든지 가스량이 뭐 변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기술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첨가제를 연결하려면 첨가제 자체만을 주입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스하고 첨가제들이 같이 들어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첨가제하고 가스가 들어있는데 보통 간이 굉장히 굵죠. 에어컨 회수 장비하고 똑같은 굵기의 간을 쓰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공기가 유입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첨가제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가스가 오버차지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얘들은 이게 정말 미세한 간입니다. 아주 미세한 간이라 거의 공기를 담고 있지 않게 할 수 있고요. 또 주사제이기 때문에 주사제를 미리 몇 방울 흘려버리면 이 안에 들어있던 공기는 벌써 다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서비스를 또 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정밀도가 굉장히 높고 실제 작업을 한 후에 게이지 변화가 그러니까 별로 솔직히 이게 저도 이 이레콤이라는 회사에 대한 물건을 만나기 전에 이것도 써보고 저거 다 써봤었는데 너무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찾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자꾸 망가지고 차들이 뭔가 내가 정비사가 생각하는 만큼에 대한 효과가 쫙쫙 나와야 고객들도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찾다가 지금까지 현재 그러니까 오늘까지 봤을 때 이레콤이 최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모르겠죠. 차후에 어떤 건 뛰어난 게 나온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첨가제도 그 다양하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냉동 오일이 만약에 정확한 상태에서 아무 슬러지가 없어요. 없고 냉동 오일을 상급으로 정확하게 교환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인 저가품에 대한 냉동 오일을 바꾸고 첨가제를 넣는 게 시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첨가제 자체가 첨가제 말고 그냥 깡통으로 된 첨가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저는 이제 첫째로 깡통에 들어있는 첨가제를 쓰실 때는 내 차량에 가스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용량을 계산해서 정밀하게 쓰지 않으면 가스가 오히려 터지거나 새게 만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캔 타입에 충전되는 되게 신중하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냉동 오일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냉동 오일이 기화되고 액화되고 기화되고 액화되는 과정을 가스가 순환하면서 반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의 주행 성능이나 품질을 열화시키는 거죠. 에어컨 가동 품질을. 그렇기 때문에 오일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첨가된 넘어가 다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에어컨 라인을 청정하게 하고 정확한 가스량, 상급에 대한 오일 최고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상황에 맞게끔 그렇죠. 내 상황에 맞게 내 컴프레셔를 뭐 좀 더 시원하게 좀 더 이런 걱정된다. 그럼 넣는 것 뿐이지. 가장 핵심은 청정성과 정확한 가스량, 상급에 대한 오일량인 것 같아요. 예, 오일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저는 뭐 이거 하고도 또 계속 이제 뭐냐면 뭐 모델을 계속 올려요. 저는 올리는 거고 우리 일꾼 선생님은 저기 뭐 제가 계속 말 안 했던 게 모시기가 힘들어요. 엄청 아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네. 재미난 자료 있으시면 풀어주십시오. 저희가 보통 에어컨 서비스를 이제 작년부터는 본사에서는 직접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로 대리점들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자료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고객 응대라든가 이 서비스에 올해는 좀 더 중점을 두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 4년 동안 에어컨 서비스를 직접 했었고 아마 저를 이 영상을 보시면 저를 직접 만나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제 목소리로서 저라는 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에어컨 서비스라는 게 일반 공업사에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간단하고 사실은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소비자분들도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샵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에이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제대로 된 제품과 꼭 이레콤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쓰고 제대로 에어컨 서비스를 하시고 제 값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비도 아직까지는 이 품질이 검증된 괜찮은 장비들이 보급된 지가 몇 년 안 됐고요. 그리고 장비가 있어도 장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지 플러싱이 잘 된다라는 거를 그 공업사분들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실제 장비를 활용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보신다라고 하면 제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어떤 차량이 됐든지 간에 고압 회수를 1번으로 하시고요. 고압 모드를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고압, 저압, 순차, 뭐 양방향 모드라고도 하는데 양방향 모드를 또 2회에서 3회차 정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저압 회수를 하시는 게 통상적인 차량에서는 폐오일 회수가 가장 많이 되고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따라서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50분 조금 길면 2시간 반 정도를 여러 가지 프러싱 모드를 섞어서 프러싱 했을 때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장비에 따라서는 120% 이상이 다 회수되는 장비도 있고요. 70% 내외에서 100%까지 회수되는 장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드를 섞어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모드를 쓰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의 모드에서만 회수를 한다라고 하면 고압에서 아무리 오일이 많이 들어있어도 고압 라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오일이 100ml가 들어있어도 1ml도 안 빠져나옵니다. 어느 순간 이후로는. 마찬가지로 저압이 막혀있는데 저압에서 뭐 10번, 11번을 해도 오일이 한 방울도 어느 시점 이상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수 모드를 바꿔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또 정말 오일 상태가 안 좋게 나오면 이 포트하고 연결되는 체크 밸브, 이 밸브를 다 탈거하고 플러싱을 하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다 빼버려서 네. 압력을 낮춰놓고 하면 슬러지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기계를 사용하는 팁일 수 있으니까요. 소비자분들께서는 경험이 많은 샵에서 제 값을 주고 제대로 플러싱을 받으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부품비 교환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단순히 몇만 원 싸다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한다 해서 아까 서비스를 받게 되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차에 좋지 않은 슬러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하는 컴프레셔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슬러지가 그대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깨우쳐서 또 공업사 사장님들도 압박을 받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발전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게 지금은 우리
소비자들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냐도 있고 카드 사장님들도 뭐 거기까지 하냐 뭘 진짜 5년만 지나보세요. 5년만 지금부터. 자, 이 영상 보고 또 5년만 지나보십시오. 평준화됩니다. 이거. 예. 저희가 실제로 이 이레콤을 아마 공업사에서 꽤 큰 규모의 공업사를 운영하고 계셔도 저희가 먼저 전화를 드리거나 영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좋은 품질로 좋은 소문이 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케미컬이 좋아도 제 시간을 할애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플러싱하고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제품이 욕을 먹기 때문에 저희가 어딜 다니면서 영업하거나 저희 제품을 뭐 사주세요라고 말을 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저희 뭐 케미컬을 서비스하시는 대리점들도 저희가 만나서 영업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는 차영TV가 이제 처음인데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레콤에 연락을 주시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네이버 쇼핑에 그냥 네이버 쇼핑도 이레콤이 직접 운영하는 데만 상품을 몇 개 넣어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한두 개, 뭐 서너 개를 주문해서 써보시고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아니면 또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 공업사 사장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연락을 하실 때는 이미 굳은 마음으로 연락을 하시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시중에 중저가 제품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어도 제품을 서비스 하시는 거고요. 또 고객들도 그 믿음을 갖고 멀리서 찾아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뭐 이레콤의 제품만이 최고다, 이레콤 제품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거보다는 어떤 제품을 쓰시든지 제대로 장비를 공부하시고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케미컬도 공부를 해보시고 직접 실험해보시고 소비자분들의 차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10년 이상 된 아반떼로 이런 차들이요, 제대로 저희가 서비스해보면 추워서 3, 4단 못 틀 정도로 그럼요. 시원하게 됩니다. 새 차 그 정도의 수준을 그냥 바로 복원해야 됩니다. 우리 손님들이 그래요. 아니 왜 온도 체크 왜 안 하세요? 막 그래요. 온도 체크 왜 해요? 확실한데요. 그래서 문의들 많이 하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하기 전과 하기 후, 솔직히 하기 전과 하기 후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전 손님한테 이 얘기만 합니다. 손님 시원합니까? 머리가 깨지면 되죠? 네, 그럼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손님이 여기서 미팅할 때도 뭐 에어컨 시원한데,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고 시원해요. 당연히 시원하죠. 터지진 않았으니까 시원하겠죠. 그렇지만 에어컨은 고객님들이 봤을 때 진짜 머리가 깨질 정도까지 한여름에 영상 35도, 30도가 돼도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온도를 체크 안 하는 거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해서 우리 소비자들을 꼬시려고 안 합니다. 정확한 방법과 정확하게 하면 시원하고, 고객들이 벌써 거기다 댓글 달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너무 그냥 뭐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그냥 좋다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끌어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런 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연처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정확한 시대가 오죠. 이제 지금 벌써 정확한 시대. 네? 이게 저희는 이게 네. 그 횟수로 따지면 이제 만 4년인데 네. 이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뭐 더 빨리 보급됐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케미컬의 특성도 있고 장비 사용법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불과 한 2, 3년 사이에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레콤 유튜브에서 장비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정보도 드렸더니 뭐 그 쿨뱅크 쓰시는 쿨뱅크 같은 업체도 불과 이제 2년 전서부터 나오는 장비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플러싱 모드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놨죠. 사진 찍는 우리 와이프인데 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해줘가지고 뿌여요, 안 뿌여요? 뿌여죠? 뿌연이라 그래요, 뿌연이니까. 네. 여기 뒤로 나오고, 여기 뒤로 오려는 거 같은데. 뭐 말은 여기 나오면 중요한 건 말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말은 잘 들리니까. 소비자분들이 좀 아니세요, 그냥. 아이고, 근데 다시 맞추라고 그러고. 네, 어차피 뭐. 소비자분들이 좀 깨어나셨으면 이 정도 여러 편의 시리즈를 보시고 그 최소한의 이해를 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다른 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잖아요, 정비를. 에어컨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으니까 이제 배우셔서 좀 제대로 서비스를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업사 사장님들도 많이 방송을 보실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정보가 아주 다 쪼개져서 방송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뭐 3D로 그런 영상 다 구현해놓은 에어컨 작동 원리도 있고 하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솔직히 저는 그래요. 이거 이리고 사님 나 물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항상 유튜브 촬영 하신 분들 알 거예요. 최고 아니면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최고. 오일도 그렇고 엔진 오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농가스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제가 그 최고를 찾으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쓰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하나를 물건 갖고 오면 뭐 일일이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아니야. 다음 아니야.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보통 뭐 맨날 뻑뻑 나니까요. 찾아가는 마지막이 이레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레콤을 내가 쓰면서 한 2년 쓰면서 하자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이런 정보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한테 계속 제가 그냥 부탁을 했죠. 네, 부탁을 했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성향이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불같고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 이런 케미컬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 또 꼼꼼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 제품을 하면서 이레콤 본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싸운 적도 있었고요.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일 것 같은데 몇백 대를 작업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한 40점짜리 원문으로 해가지고 리포트를 제출해줄 정도도 있어요. 니네 제품 우리가 써봤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 그래서 촬영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촬영 상태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리포트도 해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뭐 이레콤이 꼭 최고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레콤이라는 사이트 뭐 저희가 한글로 번역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얼마나 다양한 케미컬들이 있는지도 아실 수 있고 장비가 또 얼마나 좋은 장비들이 있는지도 카탈로그를 다 다운받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사시든지 스스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하신 말씀? 아유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떠들어졌죠. 우리가 또 이제 너무 또 보시는 분들은 맨날 그래요. 이게 보면 맨날 똑같은 거 떠든다고 맨날 하겠지만 하여튼 진짜 멀리서 오셔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제가 참 진짜예요. 아쉬운 게 우리 김포 있지만은 김포 거래처가 우리 말고 또 어디 나요?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생겼어요? 남아? 그 먼저 하셨던 데도 있는데 저희가 먼저 한 군데 있었고 제가 네. 저기 있었고 두 군데 있었는데 지금 한 서너 군데 서너 되는데 군데 이게 있었어요? 애매한 게 뭐냐면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싶은데 뭐 서울에도 쓰시는 것들이 꽤 있고 지방은 뭐 남쪽은 더 많고 한데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딱 소개를 할 만큼 이름을 걸고 소개를 할 만큼이 되는 것들이 아직 뭐 몇십 군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군데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게 왜 그러냐면 에어컨 서비스는 이게 사실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장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저금통이다. 이게 외람된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름 되면 무조건 사람들이 와서 가스를 충전하니까 뭐 8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줄 서서 하는 게 에어컨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그냥 여름 되면 에어컨 가스 충전은 효자 아이템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반대로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데들도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레콤을 쓴다라고 해서 아무리 오일 품질이 좋아도 제대로 플러싱해서 폐 오일을 회수하는 게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말 저 가게는 그걸 정말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 손님이 많을 때, 손님이 없을 때 서비스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그걸 소개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영업에 제약이 많은 거예요. 돈을 벌고 싶으면 제품을 막 깔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성질의 제품이 에어컨 냉동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를 하시고자 하는 보험사 사장님분들도 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오너분들도 오일만큼 서비스 품질이 중요한 게 공업사의 어떤 기술 수준과 노하우와 정성이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은 말씀 많이 드렸고요. 우리 이제 솔직히 한줄 것도 없습니다. 일본 사장님하고 내가 봤을 때 한 3, 4일 얘기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런데 하여튼 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일본 사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할 것이고요. 계속 여름 내내요. 그리고 차종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농정을 돌리지만은 이제 고장나는 것도 좀 많이 올리고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요. 이제 하여튼 제가 지금
오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찍어가지고 쭉 이제 매일매일 올리는 거예요. 일요일인데 저도 쉬어야겠지만 뒤에 있는 와이프도 쉬어야지요. 다들 지금 고생해서 이거 올린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뭐 이익이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걸 하는 거니까 저희가 뭐 보시면서 지금까지 보시면서 뭐 저거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저거 하는 거 이런 거 좀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뭐 대단한 거 여기 왔다고 이거 팔려고 온 거 아니고요. 너무 좋은 거여서 제가 부탁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오신 게 아니에요. 부탁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 거고 내가 좀 점심이 또 아직 늦었는데 맛있는 거 사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야, 또 재밌게 또 이거 자주는 아니지만은 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몇 년 뒤든 해가지고 재밌는 거 있으면 한 번 더 부탁 좀 하겠습니다. 꼭 에어컨이 네. 아니라 차량의 다른 부품이나 진짜 이게 뭐냐면 일본사에 이것도 있지만 다른 게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또 해서 괜찮고 뭐 올릴 게 있으면 또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합니다. 저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참 오래도록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음 영상은 또 에어컨이 아니어도 다른 것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